안녕하십니까. 병력 전문 박경수 변호사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병력법 위반으로 재판에 회부됐다가 선고유예를 받은, 그래서 전과자가 될 뻔했던 위기에서 탈출한 실제 재판의 사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병력법 위반 선고유예 받은 실제 사례를 차근차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땡땡 군은 2022년 10월 4일 재신체 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관할 병무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김땡땡 군은 신체 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사유가 또 사정이 있어서 그랬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례가 지금 병력법에 보시면 병력 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력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위해서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서 병역 판정검사를 받아야 하고, 또 뭐 재학 등의 사유로 대학교에 다니는 등의 사유로 연계가 됐으면 5년이 지나면 재신체 검사를 받아야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병역 판정 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가 오면 그 일시장소에 가서 받든지 아니면 연기 신청을 해서 또 뭐 좀 다른 일시에 받도록 해주세요 하고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우리 김땡땡 군은 그런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병력법 87조 제3항에 보면 이런 병력 판정 검사 등등의 신체 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벌금형도 없고 실형 6개월을 최대 처해질 수 있는 그런 아주 엄격한 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김땡땡 군은 이런 사유로 인해서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를 하는 거였죠. 그렇게 해서 병력법 위반으로 제87조 제3항 위반으로 기소가 이제 됐습니다. 이 구속은 안 되고 불구속으로 됐고, 변호사는 선임이 안 돼서 변호인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통지서 같은 게 아마 송달이 잘 안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검사가 이 법원에서 이 촉탁을 해가지고 공소장을 이제 송달을 해줘야 되는데 야간 송달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그런 촉탁까지도 했던 모양이에요.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는 또 국방부 장관에게 사실조회를 해가지고 혹시 이 사람이 군 입대가 됐는지 소속 부대에 있으면 연락처를 확인해서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부에서는 뭐 그런 복무 정보가 없습니다. 우리 군에 입대한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결국 병력 판정 검사 등을 받아가지고 군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아무런 군에서는 입대한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검사가 다시 통신 자료 제공을 요청을 해가지고 뭐 SK텔레콤, LG, KT 이런 데다가 보내가지고 전화번호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보를 달라고 해서 SK텔레콤에서 이런 자료를 제공을 해줬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제1회 공판기일이 열렸는데 2023년 6월 12일에 열렸는데 이 당사자 피고인은 불출석을 했습니다. 아마도 재판이 열린다는 사실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소재 탐지가 안 돼서. 그래서 이제 판사가 변론을 연기하고 피고인의 소재 탐지를 명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피고인 소재 탐지 촉탁이라는 것을 인천 논현경찰서장에게 보내서 피고인에 대한 소재 탐지를 촉탁하오니 이 재판하기 전까지 회부를 해달라 하는 그런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촉탁 사항을 보면 피고인의 주소 또는 현재지, 직장, 또 관할 지역 안에 사는 가족, 친족, 친지의 성명, 주소, 또 피고인이 이제 퇴거를 했다면 그 행선지와 연, 월, 일, 기타 피고인 소재 탐지에 참고되는 사항을 알려주세요 하고 이렇게 탐지 촉탁서를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소재 파악이 돼가지고 2023년 7월 12일에 11시 반에 열렸던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출석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재판이 열렸는데 판사가 성명, 생년월일, 직업, 주거, 뭐 등록 기준지 이런 걸 물어봐요. 그렇게 해서 다 맞으면 본인이 맞구나 해서 이제 재판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연락이 잘 안 돼가지고 소재 탐지, 촉탁까지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주소 변동이 있을 때는 법원에 반드시 보고할 것을 명하고 이런 경고까지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검사가 공소요지를 진술하고 이 사람은 병력 판정검사를 안 받아서 지금 기소가 됐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술을 하게 되는 거고요. 피고인이 그때 변호인이 없어서, 변호사가 없어서 나중에 선임한 뒤에 재판을 좀 받게 해주세요라고 이제 의견을 진술을 해가지고 다음 재판으로 이제 연기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법무법인이 와서 담당 변호사를 선정을 해서 이렇게 변호인 선임 신고서를 제출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열렸던 2023년 8월 16일자 공판에서는 이제 피고인이 참 출석을 했고, 역시 변호사도 출석을 이제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공소사실 모두 인정을 했습니다. 이거 뭐 병력 검사를 판정 검사를 안 받았던 것 자체는 명확한 사실이기 때문에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절차가 증거조사라는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증거 서류 등을 제시하고 내용을 고지하는데, 뒤에 보겠습니다만은 이런 증거에 의해서, 형사재판이라는 것은 증거재판주의니까 증거에 의해서 공소사실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누가 해야 되느냐면 검사가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변호인에게는 변론 속행을 하면서 양형에 필요한 자료를 또는 정상에 참작할 만한 자료를 제출해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해서 다음 재판이 열리게 됐습니다. 그 재판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증거를 신청인인 검사가 판사에게 제출을 하게 되고, 이러한 자료들, 이런 것이 이제 증거가 되는 거죠. 병력법 위반 고발 의뢰서,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이 담당 공무원이 진술을 이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판정검사 통지서라든지 이런 거 우편으로 보냈다라는 증거, 그 다음에 카카오톡으로 대화했던, 병력 판정검사에 꼭 나오세요 했던 뭐 그런 내용도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관련된 판정검사와 관련된 공문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제출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피의자 신분조서, 이 피고인 김땡땡 군은 그래서 경찰에 가서 옛날에 조사를 이제 받았더랬습니다. 그랬던 것을 이제 자료로 증거로 제출을 하는 거고,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증거로 제출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고발장, 아까 보신 이 고발장 같은 것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인천 병무지청에서 병력법 위반자라고 해서 재병력 판정검사 기피 관련 근거가 있고요. 이렇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재병력 판정검사를 받지 않아서 고발을 하니까 처리를 해달라 하는 그런 내용의 고발장이 되겠습니다. 이 고발장의 구체적인 양식은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름, 주소, 주민번호, 범죄사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일시에 재병력 판정검사를 받지 않았으므로 병력법 제87조 제3항에 따라서 처벌해 주세요 하는 그런 내용의 고발장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피의자 신분조사라는 건데, 요렇게 생겼습니다. 피의자 신분조사라는 제목으로 이제 부천 소사경찰서에서 사법경찰리 경장 땡땡땡이 이렇게 조사를 이제 하는 것이고, 이름, 주민번호, 직업 등 인적 사항을 묻고, 나머지 이제 뒷페이지 가시면 뭐 자세한 문답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 피의자 신분조사라는 겁니다. 자, 우리 법무법인에서 제가 이제 변론 요지서라는 것을 이제 그때 작성을 해가지고 재판부에 제출을 했고요. 이러한 입증 서류를 포함해서 왜 이 피고인이 제대로 병력 판정 검사에 응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여러 가지 사유를 기술을 해서 재판부에 읍소를 한 거죠. 더불어서 이제 변호인 의견서를 한 번 더 내가지고
이 본인이 앞으로 열심히 그 판정검사도 받고 또 판정검사의 결과에 따라 가지고 병력 의무를 이행을 하겠다고 재판장님한테 판사님한테 각오를 다지는 그런 진술서도 냈고요. 이런 참고 자료를 냈는데 특이한 것은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저희들이 이제 자료를 냈는데 이 병력법 위반 사건에 어떤 위헌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왜냐하면은 실형만, 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고 벌금형도 없이 너무나 엄격한 법은 이 헌법상의 어떤 그 권리에 위배되는 거 아니냐, 헌법상의 어떤 정신에 위배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것이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문의 일부분 다른 사례에서 있어가지고 그것을 원용하는 그런 자료도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2023년 10월 18일 판결이 선고가 됐는데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렇게 이제 판결이 난 거죠. 이 형의 선고 유예라는 것이 뭔지 한번 알아볼까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 선고할 때에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고를 받으면,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고하면은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 면소라는 게 이제 재판을 회부된 것을 없던 걸로 해주겠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선고 유예를 받고 나면은 2년이 지나면, 아무 일 없이 지나면 재판을 안 받은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아무런 전과가 남지를 않는 거죠. 그렇지만 유예 기간 중에 이제 자격 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등등 어떤 전과를 범하면, 죄를 범하면 유예한 형을 다시 선고를 하기 때문에 그 2년 동안에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호관찰 기간 중에 보호관찰을 이제 같이 미행하는 그런 선고 유예가 있었을 때는 또 그 보호관찰 준수 사항도 잘 준수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형의 선고 유예를 받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거죠. 병력법 위반 사건에서는 대부분 실형이나 또는 집행유예 정도로 끝나는데 이 사건에서는 제대로 읍소를 잘 이제 소명을 해가지고 병력 기피 전과가 아닌 나중에 사라지는 선고 유예형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신체검사 불응으로 재판에 회부된 사람이 선고 유예를 받아가지고 전과자 위기에서 탈출했던 실제 재판 사례를 한번 보았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혹시 이런 문제가 있고 해결해야 될 어떤 그런 사안이 있으시면 상담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